안녕하세요, 선희정입니다. 오늘은 흑수저 출신의 예일대, 그리고 로스쿨, 그리고 미국 대형 로펌 이야기 파트 2. 로스쿨에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입시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적인 이야기와 팁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들이지만, 그리고 의견들이지만, 저도 로스쿨을 대학 졸업 후 오랜 고민 후에 4년 후에 간 만큼 여러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기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봤습니다. 먼저 로스쿨 입시 과정을 이야기하자면요, 빠르면 대학교 학부 3학년, 그러니까 주니어 이어 이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업이나 아무리 방학에 한다고 해도 학업이나 일을 병행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과정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딱 3가지 팩터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the hard numbers. 두 번째, the softs. 그리고 세 번째, the extras and the supplements. 첫 번째, hard numbers. 이거는 객관적인 수치 그리고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눠지는 건 LSAT과 GPA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LSAT. The worst, the most important number of all time.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점수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대학 입시 때 SAT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LSAT은 대학 때와는 달리 거의 이 LSAT과 GPA 수치로 로스쿨이 랭킹이 나뉘고 또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내가 어떤 로스쿨을 가느냐 뿐만이 아니라 뭐 랭킹이 높은 로스쿨에 갈수록 취업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나중에 취업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가 LSAT 점수와 나중에 변호사로서의 석세스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LSAT이 꼭 능력을 테스트하기보다는 그 LSAT을 준비하고 그 끝까지 끈기게 매달리는 그 과정에서 LSAT 점수와 이제 성공이 비례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SAT은 reading comprehension, 그러니까 리딩 능력, 독해 능력, 그리고 logical reasoning, 어떤 짧은 문단을 주면 그 문단에서 infer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리고 logic games, 이거는 LSAT에만 있는 약간 IQ 테스트? 그런 느낌인데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더 커버하기로 하고, LSAT은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진 3시간 30분짜리 테스트인데요. 지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 아니, 대학교 때 4년 동안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일도 하면서 경력을 쌓았는데 이 한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랭킹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스쿨 순위, 미국에 있는 예민하기 때문에 LSAT과 GPA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학교에서 릴리스하는 이 평균 LSAT, 미디안 LSAT과 미디엄 GPA 통계를 퍼블리시하기 때문에 로스쿨이 자기들의 순위를 지키고자 LSAT과 GPA에 맞춰서 애플리켄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GPA는 아무래도 조금 학교마다 상대적이고 좋은 학교에서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grade inflation이라고 거의 다 좋은 A나 B 성적을 받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공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벨 커브이기 때문에 A 받기가 힘들 수도 있고 정말 C나 이런 게 평균일 수도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로스쿨들이 LSAT을 제일 이제 객관적인 치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은 LSAT 그리 객관적인 테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대학원 공부가 그렇지만 로스쿨 자체가 조금 더 준비되고 환경이 받쳐주고 안 받쳐주고 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테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사담이려니 합니다. 그리고 undergrad GPA, 그러니까 학부 학점.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새겨들어야 하는 게, 학부 다닐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GPA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 없는 클래스를 안 들어서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 클래스를 많이 들어서 GPA를 높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전공은 크게 로스쿨에 상관이 없고 무슨 어려운 클래스를 듣느냐, 도움이 되는 클래스를 듣느냐 보다는 학점 그 자체를 보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GPA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물론 로스쿨을 제외하고 나면 내가 듣고 싶은 클래스, 이 견해를 넓히기 위한 클래스들이 있겠지만 그냥 로스쿨만 세퍼레이트해서 보면 GPA가 높을수록 좋아요. 조금 더 좋은 학교면 아무래도 순위가 낮은 학교보다는 뭐 아이비리그에서 성적을 좋게 받았다면 조금 더 범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숫자로 결정이 나는 로스쿨은 냉정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LSAT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맞지만 LSAT은 노력한다고 해서 다들 180점을 받을 수 있고 17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에 지능 테스트라고 할 만큼, 그리고 영어 실력이 조금 받쳐줘야 하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LSAT은 최대한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놓고 3번 이상은 권하지 않고요. GPA도 랭킹에 있는 숫자 통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높게 성적을 받아야 해요.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봐도 탑 10 안에 들어가는 로스쿨을 가고 싶다 이러면 3.8 이상은 유지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3.8이 학교에서 범프 받는 A+나 이런 거 말고 4.0 스케일로 컨버트 했을 때 3.8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원서가 있죠. 이거는 뭐 LSAC이라는 LSAC라는 단체 웹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원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최대한 빨리 해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 체포나 범죄 경력이 과거에 있다면 이게 꼭 엄청난 범죄가 아니라도 학교에서 치링을 해서 디스플레인을 받았다든지 어떤 비헤이비어 때문에 또 디스플레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첨부해서 밝혀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려면 이제 각 주의 이라는 멤버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는 변호사 윤리시험도 있고 엄청나게 좀 자세한 백그라운드 체크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더 자세한 이제 과거 경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이게 그 경력 자체가 문제되기보다는 이거를 미리 솔직하게 공개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soft factor. 이게 에세이나 추천서 같이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그 원서의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얘기할 거는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personal statement, application essay. 이미 GPA나 LSAT은 원서 작성을 할 때면 locked in 되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에서라도 최대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 이슈 때도 그렇고 로스쿨 갈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soft factor 그리고 에세이 인터뷰 이런 거에서 많은 범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아슬아슬하게 원하는 로스쿨의 에세이 학점에 뭐 미디안에 걸쳐 있다든지, 그러니까 평균에 걸쳐 있다든지, 아니면 좀 닿지 못하고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경험과 포부 그리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이제 영어 작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에세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대학 입시 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콘크리트하게 그리고 narrow하게 왜 내가 로스쿨을 갖고 싶고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를 약간 흥미롭게 풀어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에세이들은 제 생각에는 더 퍼스널하고 솔직할수록 저는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드래프트를 쓰고 나서도 여러 번 수정해야 되고 조언해줄 수 있는 멘토나 친구들한테 읽어봐달라고 에디팅을 부탁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 에세이를 작성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하도 많이 읽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을 두고 나중에 고쳐지기 전 에세이를 보면 좀 많이 어설플 때가 많거든요. 또 추천서는 솔직히 되게 다 긍정적이고 칭찬이 대부분이라 뭐 입시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를 잘 알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가까이에서 내가 일하는 걸 슈퍼바이즈 했던 상사들한테 부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제너럴하게 누구에게나 써줄 수 있는 추천서인 이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한다, 빨리 캐치한다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 친구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친구의 리서치 그리고 뭐 라이팅 스킬이 이렇게 돋보였다 이렇게 자세히 써줄수록 추천서가 좀 돋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학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교수님 2분, 3분 정도께 부탁하는 게 좋고, 학교로 나오고 일을 많이 해서 교수님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싶으면
적어도 교수님 1명, 그리고 일을 같이 한 상사분 한두 명께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lastly, resume. 이때 보통 대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은 대학교를 마쳤는데 뭐 쓰지? 레주메라고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게 대학교 때 이미 여러 인턴 활동이나 교회 활동, 봉사 활동 등 쓸 걸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뭐라도 해보는 게 경험에도 좋아요. 이거는 꼭 로스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로스쿨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에 도전한다고 해도 레주메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쌓아두는 게 좋아요. 가서도 로펌에서 이제 레주메를 보기 때문에 레주메는 깔끔하고 중요한 경력들로만 이렇게 채워넣는 게 좋습니다. 사실 레주메에 아무것도 없고 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로스쿨에 붙었어 그러신 분들은 물론 에셋과 GPA 점수가 월등하게 좋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스쿨 3년이 약간 멘터 게임이란 만큼 약간 maturity, 그러니까 성숙함, 그리고 로스쿨 경쟁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페일을 하지 않고 바시험도 통과하고 이렇게 nervous breakdown 같은 게 안 올 만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얘기하자면 레주메가 딱 한 페이지에 깨끗해 보이는 룩이 중요하고요. 내가 학교를 다니거나 일하는 동안에 레주메에 1년 이상, 반년 이상 큰 갭이 없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저는 2015년 7월까지 일을 하고 2017년에 로스쿨에 입학했는데 이 1년 반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로스쿨을 인터뷰를 할 때 아니면 로펌에 나중에 입시할 때도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만큼 난 그냥 놀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때 가정사정이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고 제 도움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부모님이 계신 이제 아틀란타에 내려와서 엘색과 입시 준비를 하면서 풀타임으로 과외를 뛰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어쨌든 레주메는 이렇게 갭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extras, 부수적인 에세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메인으로 얘기할 건 GPA addendum 그리고 diversity addendum. 우선 GPA addendum이라고 성적에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옵션으로 첨부할 수 있는데요. 성적에 W, 그러니까 withdraw, 학기 중에 클래스를 그만둔 경우 아니면은 휴학을 하게 된 경우 이런 게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에세이예요. 하지만 보통 학생처럼 내가 너무 1, 2학년 때 대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느라 성적이 너무 안 좋았지만 3, 4학년 때 정신을 차리고 좋아졌으니까 봐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유는 안 쓰니 못하고요.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몸이 크게 아팠다든지 수술했다든지 집안에 큰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위해 2, 3잡을 뛰어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든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간결하게. 주의하셔야 할 건 그렇다고 안 좋은 성적을 이렇게 범프를 해주거나 엄청난 디퍼런스를 메이크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홀리스틱하게 학교 생활에 어려웠던 점을 알리는 경우 그리고 내가 좀 달랐던 그런 게 조금 더 주관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봐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에세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GPA 어덴덤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가서 1학년 때는 도서관 2군데에서 투잡을 뛰고 가끔 필요하면은 뉴헤이븐 쪽의 학생들도 과외를 했고 학비는 장학금으로 받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어야 했으니 그런 이유와 그리고 또 나중에 학교 다니면서 좀 우울증이나 폭식증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고생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고 결국 이렇게 학교 딘한테 회장님한테 이런 의견으로 메디컬 휴학을 했어요. 확실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GPA 어덴덤을 썼고요. 또 돌아와서는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GPA 어덴덤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포커스는 이런 이유 때문에 GPA가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거를 극복했고 또 문제가 없어졌을 때는 성적이 꽤 올랐고 로스쿨을 가서는 더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유나 기록이 없다면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이상 쓰면 안 되고 최대한 간결한 설명이 좋아요. 두 번째, diversity addendum. 이거는 미국 학교에서 그리고 로스쿨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로스쿨이나 로열 로펌 자체가 아직까지는 백인 중심 직업이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고려사항인데요. 이 diversity라 하면 socio-economic diversity처럼
사회 경제적인 다양성이 될 수도 있고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 정체성 등 다른 다양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약간 흑수저인 이민자 환경에 살아오면서 부딪혔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이유에서 왜 내가 이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특권을 가진 백인 남자들이 많은 로열이라는 직업에 더 다양한 diversity, 그 다양한 디멘션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이거를 쓸 때 어려운 부분은 이게 에세이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과 너무 겹치지 않아야 되고 이것도 물론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로 간결하게 쓰는 에세이예요.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걸 정말 중요한 다이버시티라 생각하느냐는 학교마다 다르고요. 또 엑스트라를 얘기하자면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는 학교마다 다르고 또 일찍 어플라이한 학생들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학교에서 인터뷰 리퀘스트가 온다면 정말 자신이 없지 않는 이상은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좋게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고 너무너무 커미티드 됐다, 내가 너무 무조건 가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로스쿨을 이미 나온 졸업생들,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의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께 네트워킹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특히 그 지역에서 나중에 일을 하고 싶다면 로열 네트워크가 작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고요. 또 나중에 로스쿨 그리고 로펌에서 이런 변호사분들과 네트워킹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연습을 하고 인터뷰를 보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막 이 학교를 못 들어가거나 막 인터뷰 때문에 붙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로스쿨 입시 과정에 필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로스쿨 입시 과정 아니면 로스쿨 공부 과정 그 이후에 이제 로펌 취업과 인터뷰, OCI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주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획은 제가 자랑할 게 주위에 정말 대단하고 좋은 분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학부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되게 경쟁력 있는 필드에서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 직업이나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해요. 친구들 중에서 유학을 와서 매스쿨을 간 친구들도 있고 뭐 컨설팅 그 빅4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운팅 빅4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빅러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베스팅, 헤지 펀드, 뭐 치대, 파마시 스쿨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전공이나 대학원 그리고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볼 거거든요. 제 친구들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인스타로 DM을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